안녕하세요. 성모 맑은 눈안과 원장 임석범입니다. 이 스마일 라식하고 라섹을 이제 지금 많이들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긴 한데, 불규칙 난시, 그러니까 그 각막 지형도로 볼 때 이렇게 지도 모양의 등고선이 불규칙한 거를 절삭할 수 있는 거는 스마일 라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스마일 라식은 쉽게 말하면 각막에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서 칼로 이렇게 생선회를 싹 뜨듯이 그렇게 베어내는 건데, 그건 femtosecond 레이저라는 걸로 하는데, 그거는 이 엑시머 레이저처럼 점상으로 나가서 이렇게 정확한 포인트를 해가지고 불규칙한 난시를 교정하거나 이런 거는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결국은 각막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각막은 안전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질 때도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지진 때가 아닐 때는 일반 콘크리트 건물이 안전하다고 그랬지만, 지진이 좀 우리나라도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지진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술에 더 단단한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쨌든 각막의 두께는 안전한 가이드라인이 있긴 하지만은 두꺼울수록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각막은 똑같은 각막 두께에도 약한 각막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의 각막은 좀 얇더라도 더 단단한 각막이 있는 개인차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안전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좀 더 안전하게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일단 제일 중요하게 설명드리고, 뭐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긴 하지만은 개업과에서는 연예인들이 인기를 얻는 것처럼 저도 환자분들한테 인기를 좀 받아가지고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것처럼 이제 내가 잘하고 좋은 거에 대한 걸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게 너무 과당 경쟁이 되다가 보니까 병원마다 이제 우리는 20가지 검사를 합니다. 옆에 병원에서 20가지 검사를 해? 그럼 나는 30가지. 옆에 병원에서 30가지 해? 나는 50가지. 옆에 병원에서 50가지 해? 난 그럼 100가지. 그 심지어는 이제 좀 과장된 말로 설명드리면 발톱의 때까지도 나는 검사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과당 경쟁으로 나갈 수 있겠죠. 발톱의 때가 각막에 시력교정 수술을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시력교정 수술을 하면서 발톱의 때까지도 청소해 드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전한 방식으로 안전한 가이드라인에 충분한 경험을 가진 의사가 꼼꼼하게, 그리고 수술 후에도 이제 건조증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잘 관리해주고, 이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술은 서커스가 아니고 물건을 파는 것처럼 과대 포장되고 과대 과장 선전을 해서는 안 되고, 진실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서 환자분들의 판단을 돕고 그렇게 해서 수술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99년도에 제가 개업하면서부터 그런 정신으로 계속 병원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엑시머 레이저 이 시력교정술, 이제 라식 라섹 수술의 시력교정술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도중에 이제 하나에 있었던 게, 라식 수술은 이 각막의 뚜껑을 이렇게 열고 각막의 속살을 갖다가 엑시머 레이저 깎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각막의 뚜껑을 이렇게 열 때 이걸 칼날이 들어가서 각막 절삭기라는 칼날에 의해서 각막 뚜껑을 열고 그 다음에 엑시머 레이저로 깎았습니다. 근데 이제 칼날로 인해서 각막의 뚜껑을 만들 때 그 절편의 두께가 보통 160 마이크론을 기준으로 많이 열었었는데, 그 칼날의 두께가 아무리 정확한 절삭기로도 그 당시 기술로서는 20 마이크론 정도의 오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160 마이크론의 각막 두께를 만든다 그래도 140 마이크론의 절편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180 마이크론의 절편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오차가 있다고 나중에 연구에 의해서 이제 발표가 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오차 때문에 각막 두께를 정확하게 안전한 가이드라인으로 수술을 한다 해도 위험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나온 게 이제 femtosecond 레이저라고 그래가지고, 그 레이저로 하는데 이거는 엑시머레이랑 달리 칼로 절삭하는 정도가 아니라 각막을 레이저로 이렇게 뚜껑을 열 수 있게 만든 게 femtosecond 레이저라서 칼보다 훨씬 정확하게 그 두께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게
femtosecond 레이저로 해서 하는 라식 수술입니다. 근데 결국은 라식 수술은 칼에서 레이저로 발단된 방식으로 절편을 만들긴 하지만 위에 만든 절편은 그만큼의 각막 두께를 손상받고 각막은 안전한 가이드라인이 있더라도 결국은 튼튼한 각막이냐 약한 각막이냐는 체질이 튼튼한 체질이냐 약한 체질이냐 있는 것처럼 그런 각막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현재의 검사 장비나 의술은 없기 때문에 많은 각막을 남기는 게 어쨌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날에서 femtosecon드로 이렇게 진행되어 오면서 스마일 라식까지 이렇게 레이저로 해서 라식의 수술 방법도 진행되고 발전돼 왔지만은 결국 예전에 그 미국 안과학에서 나온 속어가 그 뭐랄까 속담이라 그러나 그 back to the surface 그냥 속살을 깎지 말고 라섹 수술을 해가지고 좀 더 많은 각막을 남겨놓고 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캐치프레이스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내에서 많은 선생님들은 라섹 수술을 더 선호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스마일 라식이나 femtosecond 레이저로 인한 라식이 아주 위험해가지고 그건 하지 못할 건데 그걸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하면은 그 수술도 안전하고 그리고 숙달되거나 그러면은 여러 가지 안전하게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수술을 받고 많이 회복되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빠른 시력의 회복이 라식 수술의 장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며칠 빠르게 시력이 회복되는 것 때문에 각막의 두께를 손상받는 것에 대한 거는 선생님들마다 아직도 호불호가 갈리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기계들은 다 안전하고 좋은 결과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미세한 차이 여기서 제가 만약에 부산을 가더라도 진짜 자전거를 타고 땀 흘리면서 이렇게 부산을 가는 거랑 KTX를 타고 안전하고 빠르게 가는 거랑은 다른 것처럼 모든 환자분들이 다 목적 시력에 도달하긴 하지만은 도달할 때의 과정의 위험성이나 또 편안함 그리고 그 후에 시력의 질이나 이런 걸 따질 때는 그 미세한 차이도 논란의 여지가 있고 좀 잘 따져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